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최소 100만 원은 받아야지 그래야 그럭저럭 살지 않겠어? 하고들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60대쯤 되면 당연히 연금에서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료 떼어가길래 열심히 내는 만큼 은퇴 후에는 그래도 넉넉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아봤더니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1. 은퇴 후 삶의 현실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힘들다. 예전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고 퇴직 후에도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받아야 그나마 밥 걱정 정도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1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식비,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등등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이 빠듯합니다. 여기에 자녀, 손주들 어케이 저널 선물 비용,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추가 지출이 훅 늘어나요. 결론적으로 노후에는 딱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1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비교적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연금을 이 정도 금액으로 받으려면 오랜 기간 꾸준히 불입해야 하고 소득이 비교적 높았던 기간도 꽤나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오랫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공백 기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합산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사례를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연금 관련해서 더 꼼꼼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례 1. 65세에 퇴직한 유재씨의 씁쓸한 반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럴까? 65세에 퇴직한 유재씨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군말 없이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냈다고 스스로 자부했죠. 그래서 은퇴하면 최소 100만 원, 많으면 12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기대했대요. 막상 퇴직하고 연금 수령을 알아보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 중반 정도라고 하네요. 처음에 이 금액을 확인하고 무척 실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30년을 부었는데 고작 80만 원대라니. 집 관리비, 공과금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몇 푼 안 되잖아. 알고 보니 유재 씨의 주요 근무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시절이었고 소득 기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사업장 변경이 잦아서 일부 기간은 납부 공백도 있었고요. 본인은 꾸준히 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금액 면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적게 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연금을 개시했으니 돌이킬 순 없지만 그래도 유재 씨 같은 경우엔 다른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 노력 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다가는 자칫 생활 수준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요. 3. 사례 2. 조기연금 꺼낸 경호 씨의 고민. 또 한 분은 63세가 되자마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기 시작한 경호 씨 사례예요. 사실 원래는 65세 이후에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63세부터 조기 수령을 택하면서 월 80만 원 초반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찍 받으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도 됐지만 그땐 병원비도 늘었고 곧바로 퇴직할 상황이라 생활이 어려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막상 2달, 3달 그렇게 연금을 받아보니 처음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게 반갑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느낀 게 이걸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기연금을 선택한 이상
이제 이후에도 연금액이 낮은 상태로 쭉 이어지잖아요. 만약 65세까지 기다렸다면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호 씨는 결국 퇴직 후에도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 뛰고 있어요. 그때 조기 연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조기 연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부터라도 빨리 받으면 좋잖아.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해요. 4. 사례 3중도 해지와 산재로 손해본 미경씨. 마지막으로 미경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경씨는 식당과 마트 등 여러 곳에서 일하시면서 중간에 몇 번 일을 쉬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납입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안 사정으로 몇 번 체납도 있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몰아서 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50대 후반에 허리를 다쳐서 얼마간은 국민연금마저 자꾸 밀리고 제대로 해결 못했죠. 그러니 연금 수령 예정액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추납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낼 수 있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냈다고 해요. 결국 미경 씨는 60대 초반에 연금을 개시했는데 한 달에 겨우 6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늦었지만 개인연금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다.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연금 같은 거라도 알아볼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미리 납부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거나 소득이 있을 때 추납을 해두는 방안 혹은 개인연금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산재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꽤나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5.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납입 기간이 중간에 끊기거나 소득 수준이 낮았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꾸준히 납부하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납부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중간에 체납 기간이 길거나 소득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면 결국 나중에 받는 돈도 크게 줄어듭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해보자. 과거에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추납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목돈이 들긴 하지만 가능한 분이라면 이 방법이 연금액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함께 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사전에 연금 수령 시기를 정확히 계산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몇 년 늦추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6.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사례 3가지를 통해 느끼셨겠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를 모두 책임져줄 만능 제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받아보면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십상이고 문제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 혹시 아직 50대 초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납부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없는지, 소득이 있었는데도 보험료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60대 초중반이라면 지금이라도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개인연금이나 다른 대비책은 없을까? 여러 경로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겠다 하시며 뒤늦게 퇴직연금을 꼼꼼히 챙기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십니다.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준비한다면 나중에 덜 고생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난 지금 당장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못 받으니 절망이야 하고
포기하기보단 다른 소득원이나 지원 제도도 찾아보시고 본인의 노후 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건소나 시군구청,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 또는 기초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누구나 은퇴하면 본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미리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보고 준비해 나가면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대기업 임원 55세, 퇴직 후 남은 건 빈 통장. 사라진 일상 5가지. 퇴직은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삶의 전환점이죠.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탄탄해 보이는 대기업 임원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커리어와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은퇴의 문턱에 서면 새로운 고민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 중반 60대 초반의 은퇴 후에도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죠. 마음만은 청춘이라지만 실제로 앞으로 긴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재정 상태로 보낼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 55세, 퇴직 후 남은 건 빈 통장. 사라진 일상 5가지라는 도발적인 문장에서 출발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회사를 떠나고 난 뒤 목돈은커녕 당장 고정 수입마저 끊겨 걱정이 태산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간 누렸던 인간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잃고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막상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은퇴 준비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을 새로 채워 넣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글을 통해 지금 당장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사라진 급여, 막막한 통장 잔고. 첫 번째로 가장 실감나는 변화는 역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이제는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올 수 없구나라는 현실이 가슴에 팍 하고 와닿죠. 고정 지출 계속 지출되는 생활비, 자녀 학비, 의료비 등은 여전히 나갑니다. 투자 실패 위험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임원이면 퇴직금 많을 텐데 괜찮겠지? 싶겠지만 그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들어오면 마치 목돈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사라진 직함과 소속감. 두 번째 변화는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느낌입니다. 명함 한 장이 주던 힘이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직장을 떠나는 순간 누구도 스스로를 기업 임원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정체성 혼란. 그동안 회사 사람이라는 소속감으로 뭉쳐왔는데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 들죠. 인맥 감소.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서 소속감을 찾을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3. 사라진 과업과 목표. 세 번째로 느끼게 되는 상실은 매일매일의 업무 목표와 성취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임원 직함을 달고 있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늘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시간 사용의 변화. 업무가 사라지면 남는 시간은 갑자기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죠. 목표 설정의 필요성.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삶이 기운 빠지고 무기력해질 위험이 큽니다. 4. 사라진 회식과 즐거운 술자리. 네 번째로는 직장인이라면 익숙했던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환경이 사라집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회의,
점심 식사, 저녁 회식, 주말 동료 모임 등으로 언제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나를 부르는 곳이 훅 줄어듭니다. 관계의 단절 초반엔 명예퇴직 선후배와 한두 번 만나지만 점점 만남이 줄어듭니다. 외로움 밖에서 활발히 움직이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라진 앞으로의 전망. 5번째로 사라지는 것은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느끼던 그래도 매년 조금씩 승진할 수 있어 혹은 성과급이 더 오를 수도 있어 같은 일종의 희망적 전망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하면서 현재를 견디곤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눈에 보이는 수입 구조나 미래 시나리오가 희미해지면서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 향후 2030년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금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주변 시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제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라진 것을 채우는 3가지 실제 사례. 이러다가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1. 김현수 가명. 55세 전 대기업 임원의 제2의 경력 쌓기 도전기. 김현수 씨는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직을 맡으며 조직 관리, 사업 전략, 수립 등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받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할 일이 없어도 되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고 해요. 중요 포인트 김 씨는 자기 경험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대기업에서 이런 업무를 해왔고 여기서 누구보다 노하우가 많다. 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과 처음에는 소규모로 지인 업체의 컨설턴트 역할을 시작했지만 점점 커리어가 알려지면서 본인보다 나이 어린 창업자들에게도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알았던 정보와 인맥을 그대로 쓰면서도 지금은 시간적 제약이 덜하니까 훨씬 재밌습니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달까요? 물론 처음에는 수입이 확 줄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인드를 바꿔 작게 시작하자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현수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벌기보다는 월급이나 고정 수입이 없으니 나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마인드로 전환해 작은 기회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면 어느새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박정희 가명. 59세 공무원 퇴직자의 적극적 봉사활동 이야기. 공무원 생활 30년 차에 접어든 박정희 씨는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보니 하루아침에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봉사로 찾은 일상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 자원봉사 모집 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보람. 그런데 매일 23시간씩 복지관에 나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해드리고 서류 업무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과 가치를 되찾게 됐다고 해요. 회사 나갈 때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업무 스트레스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누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진짜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정희 씨가 말하는 핵심은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나누는 삶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봉사나 지역활동 참여는 스스로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3. 이성원 가명. 60세 소기업 대표로 재출발의 단짝 친구 동업 스토리. 이성원 씨는 대기업 임원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중견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하며 나름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했지만 나이를 보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제안.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같이 작은 온라인 사업이라도 해볼래? 라고 제안한 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소소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국내 소품을 직접 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루에 몇 개 팔리지도 않았지만 둘이 힘을 합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SNS 마케팅도 손수 배워서 진행했습니다. 결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꾸준히 발생해 두 사람 모두 큰 욕심 없이 이 정도면 용돈벌이는 충분하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배운 조직 관리나 예산 운용 노하우를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험과 지식이 온라인 판매에도 크게 도움되더군요. 친구와 매일 만나서 일하니 우울할 틈이 없고 아내도 집에만 있지 않으니 다행이라며 좋아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나 혼자 고민해서 결론이 잘 안 나면 주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업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맞는 파트너와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활기차게 일할 수 있죠.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는 모두 언젠가 정년을 맞이하거나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심리적, 경제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라진 5가지가 상징하듯 우리는 직장을 벗어나는 순간 급여, 직함, 목표, 즐거운 술자리, 그리고 미래의 희망적 전망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사라져버린 부분을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그 안에 공백으로 남아있는 여유 시간과 역량,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공백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경제적 면에서는 김현수 씨처럼 기존 커리어를 활용해 컨설팅이나 자문 혹은 새로운 분야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면에서는 박정희 씨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업협업 면에서는 이성원 씨처럼 동업이나 작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현역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죠. 결국 은퇴 이후에 무엇을 잃었느냐 보다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섭겠지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연륜과 경험이 있다면 분명 새롭고도 흥미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명함에 박힌 직함 대신 이제는 내 이름 속 자와 나만의 브랜드로 세상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퇴직 후에 재정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혹시 만날 수 있는 동료나 친구와의 협업 기회는 없는지 찾아보고 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으로부터 의외의 힌트를 얻어보는 겁니다. 50대 은퇴자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 2막 시작입니다. 막막함 대신 조금의 모험심과 즐거운 상상을 꺼내 드세요. 그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눌러두었던 열정이 활짝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돈은 준비했는데 삶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2억 자산으로 은퇴한 62세 변호사 어씨가 조용히 내뱉은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퇴 준비하면 돈만 떠올립니다. 퇴직금 얼마,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 자산, 주식 포트폴리오 계산기 두드리며 준비하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후 매일이 휴가 같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멈춰서니 공허합니다. 그 누구도 은퇴 후 삶의 텅 빈 감정을 대비하라는 말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12억이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깨주는 진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있었지만 외로움, 상실감, 무의미에 갇혀버린 3명의 은퇴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례 1. 62세 변호사 어씨 정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개업했던 어씨는 변호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당시 자산 12억 원. 아파트 한 채, 상가 수익, 연금, 적금까지 완벽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딱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할 땐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하루는 저녁에 맥주 한 캔 따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씨는 결국 심리상담을 받으며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퇴 후엔 누군가와 연결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감 부족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이라는 적이 찾아옵니다. 사례 2. 60세 여성 공무원 B씨 남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하고 퇴직한 B씨는 연금으로 매달 240만 원씩 받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죠. 처음엔 이제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맛집 가자 했지만 2달 만에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너무 낯설고 불편했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꾸 과거 얘기 꺼내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야 할 나이인데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B씨 부부는 결국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각자 일주일에 이틀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리감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야 부부 생활이란 걸 배운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대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있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를 몰랐다는 걸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시기, 그게 은퇴입니다. 사례 3. 59세 자영업자 C씨 돈은 준비했는데 쓸 일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20년 넘게 운영한 C씨는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현금 10억 이상 확보. 모든 걸 완벽히 끝낸 뒤 이제 좀 쉬자 했는데 정작 하루가 너무 심심합니다. 아침엔 마당에서 텃밭 좀 하고 낮엔 낮잠 자고 저녁엔 TV 보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하루가 지나갑니다. C씨는 요즘 지역 커뮤니티에서 은퇴한 사람들끼리 소규모 장터를 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다시 재미가 생기고 있어요. 돈도 좋지만 뭔가 내가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쓸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건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삶, 돈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돈은 준비됐지만 삶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관계 회복과 유지.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일부러라도 지속 가능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2. 역할과 소속감 만들기. 누구에게나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사라진 자리를 작은 활동이나 새로운 취미, 지역 사회기여로 채워야 공허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3. 부부와의 새로운 거리두기 전략. 부부가 둘 다 은퇴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입니다.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함께 배울 취미, 여행 방식, 생활 리듬 조율을 해두세요. 마무리하며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12억이 있어도 외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도 매일을 웃으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단지 노동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출발선이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만큼이나 내가 누구와 어떻게 왜 살아갈지를 함께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지는가?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진실. 돈은 준비했지만 외로움과 무기력함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까?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심리적 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뇌는 소속을 원한다. 사회적 유대는 생존 전략.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저서 소셜 와이 아워 BRAINS 아 와이어드 투 커넥트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다고요. 심지어 배고픔, 갈증과 같은 기본 욕구를 관장하는 부위와 외로움을 감지하는 부위가 겹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로움을 느낄 때 뇌는 실제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증까지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질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2. 도파민 회로가 멈춘다. 삶의 즐거움을 잇는 구조적 문제. 퇴직 전에는 목표 1. 보상 구조가 분명했습니다. 성과를 내면 칭찬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인정도 받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도 성과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뇌는 자극을 못 받고 쾌감 회로가 멈춥니다. 그 결과는 무기력, 소소한 일에도 흥미를 못 느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 무기력 감런드 헬플러스너스에 빠져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3. 의미 없는 삶은 뇌의 기능도 떨어뜨린다. 해마이포 캠퍼스와 전두엽의 관계.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는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 감정을 조절하죠. 즉, 삶에서 의미 있는 목표가 사라지면 이 부위의 활성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다. 뇌의 활동도 줄어든다. 인지력, 기억력 저하.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일수록 배움과 봉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감정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실천들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만든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주 23회 이상 규칙적인 모임이 가장 효과적. 2. 소소한 목표 설정과 성취. 아침마다 2km 걷기처럼 작고 반복 가능한 목표. 성취할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활력을 되찾음. 3. 새로운 것을 배우기. 악기, 외국어, 글쓰기, 스마트폰 앱 배우기 등. 낯선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 4. 자아 역할 재정의하기. 나는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사람이라는 정체성 회복이 중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나만의 의미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돈은 그 과정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62세 변호사 어씨가 말한 것처럼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이 세 가지 축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5가지 취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활동.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나이 들면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불안감은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재테크, 연금, 저축 등에 집중하는데요.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돈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운동 취미. 첫 번째 취미는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은퇴 후에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로 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체력 저하나 만성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퇴직 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기 때문에 취미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추천으로 동네 탁구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가셨는데 매주 꾸준히 탁구를 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도 생기면서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탁구 치러 가는 것이 일상이고 덕분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운동이 단순히 몸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버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됐죠. 2. 창의성을 자극하는 예술 취미. 두 번째는 예술 관련 취미입니다. 미술, 음악, 사진,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이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예술적 취미는 이런 지루함을 없애고 감성을 자극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 지인은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내가 무슨 그림이냐 하면서 망설였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마추어처럼 시작했지만 1년 넘게 배우다 보니 어느새 실력도 늘고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예술적 취미는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3. 사회적 관계를 넓혀주는 동호회 활동. 세 번째는 동호회 활동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은퇴 후 교회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셨지만 혼자 읽고 그쳤었죠.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면서 책을 읽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매주 모임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새로운 책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죠. 4. 평생 학습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공부 취미. 네 번째는 공부입니다. 평생 학습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꼭 학문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공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은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계신데 처음엔 왜 굳이 이 나이에 언어를 배우냐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크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현지에서 직접 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5. 봉사로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활동.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 후 꾸준히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시간이 남아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 활동이 삶의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는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어르신은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하셨어요. 마무리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취미. 결국 은퇴 후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과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운동, 예술, 동호회 활동, 평생 학습, 봉사활동 등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취미를 시작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취미가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의외로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1. 취미는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평생 일만 해오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나 숨겨왔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뜨개질을 통해 집중력과 손재주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세요. 그전까지는 본인이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작품을 완성할 때의 뿌듯함도 컸다고 하셨죠. 또 어떤 분은 도예를 배워서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면서 느끼는 감각이나 도자기 완성 후의 만족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자아를 표현하고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미를 통해 느끼는 일상의 활력.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 단조롭다는 겁니다. 출퇴근이 없고 정해진 스케줄이 없다 보니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지루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럴 때 취미는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희 동네에서 자주 뵙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 요가를 하세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시작했는데 이제는 요가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로 습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가를 하고 나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되고 몸이 유연해지니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덜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루 일과 중에 일정한 활동을 넣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취미를 통해 연결되는 새로운 사람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시는데 이때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탁구 모임이나 독서 모임처럼 동호회나 소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에서 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서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죠. 은퇴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폭을 넓히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취미는 경제적 부담 없이도 가능한 활동.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산책, 독서, 뜨개질, 명상 등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취미 활동들입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취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인터넷 강의로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계세요. 이처럼 취미는 큰 투자 없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취미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취미는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으면 허탈감이 밀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취미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아버지는 은퇴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 하시면서도 막상 기타를 잡고 연습을 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조금씩 연습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룰 때마다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렇게 취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에너지를 부여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도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취미를 찾고 그것을 즐기면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을 취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하셨다면 어떤 취미를 시작해 볼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